자, 보자. 그, 공유관도 있어. 응? 응. 응. 네. 자, 신지랑 서은이는 논술 시험 보니? 혹, 신지, 논술 시험 볼 개 가지고 있어? 응? 자, 신지 왜 말을 안 해? 어, 나가다. 어? 네? 네? 왜 말을 안 해? 논술 시험을 볼 예정이냐고. 아니요, 저 안 해보려고요. 넌 논술 시험 안 봐? 네. 왜? 지금 준비하면 많이 늦은 것 같아서요. 다들 지금 준비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서은이는, 저도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음, 아빠가 자꾸 요즘 말을 해가지고 음,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제 목사님한테 논술 배운 친구들 둘인데 이제 하나는 붙었는데 걔네들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봄에 와서 봄부터 배우긴 했는데 이제 논술은 너희들한테 맞는 대학은 내가 보니까 인하대, 아주대, 에, 인천대, 너 저기 서원이 인천대. 그러니까 이게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어, 준비하고, 그리고 뭐, 여름에, 지금 이제 6월이, 7월이지. 7월에 준비해도 붙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논술이라는 게 하여튼 그 대학별 논술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학교마다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사실 논술은 상위권 대학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려면은 이제 논술 100% 대학들이 있어.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홍익대, 중앙대, 연세대, 미래. 신지 같은 경우는 신지는 목표는 인서울이야? 아니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도 괜찮아? 그냥 희망사항 인서울 하고 싶습니다. 희망사항. 인서울 하고 싶어? 네. 음, 그러면은 상명대 가도 괜찮고. 우리 그 막내 아들이 상명대 갔잖아, 상명대.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좀 나왔고 내신이 1등급, 저기 1등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제 요거 말고 논술 100% 조정 대학이 있어. 음.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논술이 붙어도 최저 등급이 있는 데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어렵지. 세 개 합이 5. 이거 약학이고. 이제 두 개 합이 7. 이런 같은 경우는 뭐 3, 4. 이 정도 하면 되니까. 경희대가 이제 지역균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두 개 합이 5여야 돼. 2, 3. 2, 3. 그러니까 논술은 이제 상위권 대학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음, 국민대.
국민대 합의 6이니까 뭐 두 개 합의 33 정도. 덕성여대 뭐 가려면 뭐 이 동덕여대 이런 데는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세종대 두 개 합의 5, 2, 3 이 정도. 숭실대 합의 6. 요 괜찮아요. 숭실대. 뭐요 정도로. 그래서 서원이는 그러면 신지는 한 두 개 정도 그 논술을 너는 또 여기 양동에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긴 한데 뭐 논술이야 계속 쓰고 첨삭 쓰고 첨삭 쓰고 첨삭을 해야 되거든. 신지는 어떻게 생각해? 최종적으로 물어볼게. 논술을 못할 것 같아요. 논술은 좀 어렵다. 오케이. 그럼 서원이는 논술을 좀 할 거지?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제 서원이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인하대, 그다음에 인천대, 인하대 지역균형. 너 지역균형 되냐? 지역균형이요? 응. 음, 인천대 교과성적 우수자야. 아주대 추천. 요 세 개 정도 하면 것 같아. 아주대, 인천대, 인하대 이렇게. 자, 그래서 그 하려면 빨리 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너는 그 인하대부터 내가 문제를 줄 테니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풀어봐. 네. 풀어서 써갖고 이 컴퓨터로 쓰면 안 돼. 네 자필로 써야 돼. 자필로 네. 써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네. 알았지? 무조건 써서. 그래갖고 어차피 또 네 그 우리 그 수업 가외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오케이. 자, 됐고요. 그러면 자, 오늘은 고전소설 작자미상 이화전 이거 봅시다. 자, 자, 이화전. 어, 자, 창작 연대미상 국문 고전소설. 여성이 쓸 강의를 놓고요. 필사본 일권일책 임진왜란과 임진왜란 이후 우리나라의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장편 전기소설. 여기 전기 이 기자는 기할 기자야 뭐 요게 귀신 나오는 그런 기할 기자예요. 임진왜란 이후 흉흉한 민심 와중에서 요기와 다투는 장수 이화의 이야기로 사대주의 사상이 작품 전반에 깔려 있다. 임난 이후 우리나라 각지에 퍼진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전설과 같이 이여송의 동생인 이여백의 영혼과 인간과의 사이에 요기를 퇴치하고 국정과 민심을 수습하는 내용인데 이 작품이 설화 요기 퇴치 화소다. 어, 자, 소설한 것이다. 이화자는 전반부에 조선, 후반부에 중국을 배경으로 하여 이화가 요괴를 퇴치하는 전기 소설이다. 뭐 요괴는 일본 놈들이겠죠. 임진왜란 당시 구원병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 이여백의 혼이 요괴를 퇴치를 도와주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화가 중국으로 도망간 요괴를 퇴치하는 중국을 구하는 후반부를 통해 우리가 도움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도울 수도 있다는 민족적 자긍심이 드러나 있다.
작품 내용 시종 일관 황당무계한 요기태치로 사실성을 결여되어 전기소설 부류에 속한다. 이 여백에 대한 이야기, 임진왜란이 이호송 장군의 이야기, 우리나라 도처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듯 널리에 알려져 있다. 이와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전래 요기태치 설화가 모티브가 되어 창작된 전기 소설이 할 수 있다. 네, 이화. 이화는 이제 뭐, 이 오얀리에다가 이 꽃화는 아니고, 그 뭐야, 이것도 이제 꽃뿌리, 꽃과 비슷한 건데, 이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임진왜란을 이야기하고. 이 당시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이제 어, 남성들이 이 실패한 외세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나서는 그런 모습이 종종 있죠. 자,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과 이여백이 구원병을 이끌고 왔는데 불행히도 이여백은 전사하고 말았다. 임난이 끝난 뒤에도 여산에서 궤변이 일어나 그 고을 거의 폐읍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때 이화라는 장수가 여산 부사를 지원하였는데 부임 초야에 부내를 거닐다가 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이 연못에서 나와 민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더니 그 짐승이 여배가 문 열어라 하니 문을 스르르 열리고 곧이어 사람의 배알이 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튿날 이 부사가 그 집 앞에 함정을 파 놓았더니 자라가 빠져 죽었다. 이 부사가 집에 있는 큰 자물쇠를 앞에 놓고 여배가 부르니 그 자물쇠가 대답하였다. 이 부사가 이 골 원님이 계속 죽은 이유를 물으니 후원 은행 나무 속에 수천 년 묵은 여우 자웅이 있어 암논 순놈이 원님이 피를 먹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무를 베었더니 여우기 둘이 죽었는데 두 소녀를 변하였다. 이에 놀란 이 부사가 앞으로 이 일을 여백에게 물어보니 3년 후 대국에 가서 죽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죽지 않은 암여우는 이화에 대해 원한을 품고 중국으로 가서 총비의 탈을 쓰고 황제를 미혹하여 이화를 잡아들이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이제 첩이 됐다는 얘기죠. 이부사가 부모 처자 이별을 고하고 조선으로 떠나는데 문득 여백의 계교를 받아 소매 속에 보라매를 넣어 가지고 가므로 보라매는 이제 독수리죠. 매과죠. 여우의 탈을 쓴 총비 누나를 빼어서 위기를 모면하고 영릉태수를 제수받아 중국에서 벼슬하다가 조선에 들어와 여백을 위해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 주었다는 이야기다. 뭐 여러 설화가 모티브가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이화의 용맹과 실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고일 건데. 그러면 어이, 고3 거를 내가 안 넣어. 잠깐만, 쏘리. 오케이. 자, 8번. 음.
자, 오늘 요 부분은 요계 퇴치와 이제 민족적 자긍심이 있는 거죠. 요계 맞서 승련 이화의 활약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8번의 내용을 봅시다. 자, 음? 이거 뭐야? 미안. 이것도 아닌데? 왜 이래? 아, 9월 거지, 참. 어디서 정신이 없노? 자, 봅시다. 자, 8번부터 21번까지 작품 2화전. 자, 18번.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거를 찾는 거죠. 자, 둘 다 5번을 했네. 예, 맞죠? 그래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죠. 틀린 걸 찾는 거. 이화는 백발 노인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며 나무를 베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어, 여기에 그 본문에 보면은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인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병력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자가 무너지는 듯이 일광이 어둑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 안의 재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 겨우 정신 차리고 정말 크게 소리 지르죠. 모든 군사 창검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그죠? 여기 있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그래서 모든 군사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 차려 일시에 고함을 하고 나무를 베니 이렇게 있죠. 이걸 보면은 백발 노인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이화가 고함치며 직접 나무를 벤 것이 아니라 이화가 저 요괴를 잡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모든 군사의 백성이 고함을 치고 나무를 베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적절치 않은 내용이다. 예, 쉽게 답을 찾았고요. 19번. 19번. 자, 19번은 사건 전개 파악하는 거죠. 기획되게 이해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것도 1번으로 답을 쉽게 찾았어요. 자, 어, 이화는 벼슬 못했던 울분을 기억을 통해 해소하고 당면 문제 니를 통해 시도한다. 자, 그죠? 기억 여삼부사 재수하자.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니은 강면에 현령하니 이렇게 니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오래 벼슬 못하고 울분 분을 하던 이화가 여삼부사를 재수받아. 그죠? 여기 재수를 받았죠? 여삼부사를 재수하자. 자, 재수를 받고 또 대희 크게 기뻐했죠. 크게 대희 크게 기뻐했고 이와가 벼슬 못했던 울분을 기울을 통해 해석한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이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맞아. 자, 20번. 20번에 20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번 A. 20번은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발화 의도.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 2번 답 찾아냈네요. 네. 자, A의 상황. 자, A.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여와 나무 위에 백발로온과 높아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십사오니 성주께서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 자, 그래서 A에서는 백발로온과 노파가 여기서 이제 이 나무를 베시면 상황을 가정하고 백성이 다 죽기 십사오니에서 대상이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성주께도 화가 있사온나이다. 해서 대상이 상대방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절하고 또 B. 이런 요괴가 읍중에 종전에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요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 원수를 갚으셨도다. 자, 요 B에서 성주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에서 상대방으로 인해 여우를 죽이게 됐음을 드러내죠. 이제 태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에서 그 상황에 자신들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 적절한 이해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 이건 이제 어렵죠? 외적 중거에 따른 감상이에요. 항상 보기가 나오죠. 보기. 보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했는데, 한 명은 5번, 한 명은 3번. 그러면 3번부터 보면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3번. 자, 요 보기 봅시다. 이화전은 전기소설과 영웅소설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준다. 주인공이 초현실적인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은 전기소설의 면모를 보여주며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조력자의 도움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서사는 여타 영웅 소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력자가 직접 나선 행동할 수 없는 홀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해준다는 점, 주인공이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해결한다는 능력까지 전수받지 못한 점에서 영웅소의 일반적인 조력자는 주인공을 구별한 특이성이 보여 있다.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 자, 먼저 그러면은 3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에 보면 잡기 잡은 것에 관한 이화가 여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현실 세계에 속한 주인공이 초현실 존재에 교섭하는 전기소설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화가 매우 노아의 여백의 칼로 담당을 베고자 하니 여백이 예걸 하여월 너 나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이는 일이 없으니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자,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 주인공은 초현실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을 통해 전기소설의 면모를 보여주죠. 그리고 여백은 아전의 집 자물쇠에 깃든 홀령이며 위 인용 부분에서도 여백이 이미 한 번 죽은 존재임을 알 수 있죠. 잡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 이화가 초현실적인 존재인 여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전기소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맞아요. 서원이 알겠어? 3번은 틀린 게 아니야. 자, 네. 5번 봅시다. 그럼 5번. 자, 5번은
여백의 조언에 따른 결과 수여우가 죽은 것에서 영웅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 달리 조력자가 홀령임에도 주인공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여백이 액을 하여왈 너 나 베고자 하니 응? 음, 어디야 여백이 액을 하고자 여기 있네 그죠? 자, 여기 부분 보면 이와 매우 너와 여백의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는 여백의 액을 하여와 너 나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이는 일이 없으나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내 말이 말하나 내가 처지를 잘 못하면 나는 예의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그리고 이화 은그리 물어 좋은 께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요.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에서 보면은 보기에 따르면 요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이 작품의 그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서사는 여타 영웅 소설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음, 그래서 그 조력자가 직접 나서 행동할 수 없는 홀령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영웅 소설 일반적 조력자 구분되는 특이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위 인용 부분을 통해서 여백이 이화에게 일시의 여우 둘을 다 잡아야 변이 없을 것이며 자신이 알려준 대로 처치하지 못하면 이화의 목이 베어질 것이라 말했는데 나중에 죽은 여우가 수여우뿐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화가 대경 실색했음을 알 수 있죠. 훌륭히 조언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수여우만 죽었다는 것은 이화의 목이 베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하죠. 따라서 수여우가 죽은 것에서 주인공이 위기에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죠. 답은 5번이 되겠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내일 22, 26은 풀었는데 서원이는 아직 안 풀었어? 그래서 그걸 다 못 풀었어요. 그러게. 22, 26하고 내일 문학이 많네. 27, 30까지 해 봅시다. 내일 30까지. 내일, 내일, 어, 몇 분? 22번부터 30까지. 모의고사 이거. 자, 내일 봅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